안녕하세요. 신석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작품의 신상을 정리해보고 이어서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수필을 감상하고 글쓴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글쓴이의 깨달음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페이지 18쪽입니다. 자, 이동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작품은 이동무의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이동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글 읽기, 책 읽기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무는 어떻게 책 읽기가 어떤 점에서 유익한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삶과 글을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이다라고 하면서 글을 읽는 이유, 좋은 점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면 이동무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첫 번째 유익함은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배고픔을 잊게 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좋다. 뭐뭐 할 때 책을 읽으면 좋다. 뭐뭐 할 때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죠.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몇 쪽을 찾으면 되죠? 네, 14쪽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이동무의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낭낭해져 배고픈 줄 모르게 되고 추울 때 책을 읽으면 온몸이 활짝 펴져 추위를 잊게 된다.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내 마음은 이치에 잠기게 되어 온갖 상념, 쓸데없는 생각들이 의시에 사라진다.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이렇게 통해서 퍼져서 기침이 멎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유익함은 배고플 때 책을 읽으면 배고픔을 잊게 된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추울 때 책을 읽으면 추위를 잊게 된다. 추위를 잊게 된다. 세 번째 유익함은 뭐라 그랬죠? 세 번째는 근심이나 걱정이 많을 때, 고민이 많을 때 책을 읽게 되면 그런 상념들에서, 그런 고민들에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서 생각을 잊게 된다. 네 번째 유익함은 기침이 나올 때 책을 읽게 되면 책의 기운이 마음에도 퍼져서 몸에도 퍼져서 기침이 잦아들게 된다. 자,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묶으면 뭐라고 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책을 읽으면 배고픔도 잊을 수 있고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고민이나 걱정도 잊을 수 있고 감기도 나을 수 있고 자, 한마디로 책을 읽으면 항상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글의 글쓴이가 글 읽기를 다음같이 표현한 까닭을 써보자. 글을 읽는 것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다. 왜? 자, 교과에서 답을 찾아보죠. 19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별 3개를 쳤던 기억이 있네요. 글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로워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배고픔이나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몸의 병도 낫게 한다. 이 뒷부분은 이동무의 말이 좀 들어있다고 해야겠죠. 자,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지혜로워지고 배고픔 추위 잊을 수 있고 걱정이나 근심을 해결할 수 있고 몸의 병도 낫게 된다.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글 읽는 것은 정말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왜냐하면 글을 읽으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 왜냐하면 글을 읽으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학습 활동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천히 책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두 번째 작품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우종영 선생님이 쓰신 수필이 되겠습니다. 수필은 살면서 생활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것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 제목을 한번 잘 봐주세요. 제목은 주제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를 압축해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좀 안 맞는 게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화려하고 크고 좀 희한하게 생기고 하는 나무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종영 선생님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왜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울까? 그 이유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자, 가끔씩 까닭 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자, 우울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울해진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든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 우울할 때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 사람마다 우울할 때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기도 하고 이 지은이처럼 글쓴이처럼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친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가기도 하고 각자만의 행동 방식이 있는데 이 글쓴이는 야시장, 남대문 야시장에 갑니다. 밤시장에 간다는 거죠. 야시장, 밤시장. 좌판을 벌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 남을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사람,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진 질기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 누구죠? 장사꾼들의 모습이죠. 남대문 야시장의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근데 그들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긴 고무장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남대문 야시장 사람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본 적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남대문 야시장의 상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모르는데 여러분은 고무장갑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잘 모르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무장갑은 어떻죠? 아주 질깁니다. 자, 여기서 질기다는 얘기는 그들의 모습과 남대문 야시장 상인들의 모습과 고무장갑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요 부분입니다. 손님 부르고 보따리를 징해주고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고 10분 넘게 입씨름하고 이런 모습을 즐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고무장갑 같다. 여기서 즐기다가 무슨 의미일까? 왜 우리가 즐기다라고 했을까?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뭐 한다? 신이 난다. 나는 어떤 상태였죠? 지금 우울한 상태였는데 신이 나는 상태로 뭐 했죠? 변했습니다. 어디서? 남대문 야시장에서 상인들의 장사꾼, 고무장갑 같은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고
우울한 내 마음이 신이 나는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손님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지나다니고 입씨름하고 이런 모습에서 나는 신이 난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자, 이번엔 고무장갑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물고기. 그들의 모습을 물고기와 고무장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닥파닥 숨쉬는 고무장갑처럼 질기고 물고기처럼 살아 숨쉰다. 이렇게 그들에게서 나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 왜 사는지 모르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나에게 상인들은 신이 나고 기분이 신이 나고 살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줬죠? 그들의 모습에서 살아 숨쉬는 그들에게서 즉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활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남대문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한 나의 모습.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삶의 의미를 갖고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삶의 갈증은 뭐였죠? 나 왜 살지? 아 허무해 뭐 이런 우울해 이런 걸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시장에 오기 전과 시장을 보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다르죠.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거죠.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자, 제주도 한라산에 주로 자라는 시롬이라는 작은 야생나무이다. 시롬이라는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은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시롬이이다. 자,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시롬이는 주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된 희귀한 나무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에서 눈에 띄지 않아.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 뭐죠? 시롬이. 시로미를 뭐라고 했죠?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이 뭐였죠? 보잘것없는 나무. 시로미는 보잘것없는 나무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자, 시로미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높은 고지대에서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발견하기 참 어려운 곳에서 사는 희귀한 나무고 키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된 열매도 작고 이것들을 다 모으면 작고 볼품없는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목이 말랐다. 물통에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검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넣었다. 시큼털텀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러져 있지만 이내 담기운이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로미 열매가 나옵니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는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킨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지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자, 요 말을 바꾸면 시로미 같은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갈증을 잊게 해줄 수 있었을까? 이 갈증에 시달린 이 글쓴이에게 시로미는 정말 고맙고 아름다운 나무였을 겁니다.